네, 마지막으로 홍성국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또 행사했습니다. 거부권 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부작용은 추후 보완하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압도적 세계 1위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 얘기입니다. 이 토요타의 아키오 회장은 창업자의 손자입니다. 그는 28살인 1984년에 입사해서 2009년까지 생산관리, 영업직, 바닥부터 차근차근 경영 능력을 다져나가다가 25년 만인 2009년에 사장에 취임합니다. 그는 그룹 회장이기 전에 자동차 전문가이고 누구가 인정하는 뛰어난 경영자입니다. 아키오 회장과 가족들의 지분율은 채 1%도 되지 않지만 세계적인 대기업을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선진 시장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한양행은 올해가 바로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한재단과 유한학원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그 경영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이 투자되면 투자를 못한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유한양행은 수십 년이 걸리는 조단위 투자를 시행해서 지난해 엄청난 성과를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영만 잘한다면 투자가들은 그가 창업주이건 3세이건 개의치 않습니다. 늘 경영자를 응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법 개정안은 후계자가 아니라 훌륭한 경영자를 육성하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상법 개정안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져서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의 유상증자 문제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에서 자체 흡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일부 무능한 경영자를 보호하고 결국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조만간 마련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입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드디어 발표됩니다. 철강, 알루미늄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도 내일부터 관세가 시행이 되는데 상호 관세가 내일 나오는데 몇 퍼센트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깜깜한 상태로 전 세계 경제가 숨죽이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순간인 어제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고지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똑똑히 시장을 봤습니다. 순식간에 주가는 1% 오르고요. 환율은 1477원에서 1470원을 하회했습니다. 한 7, 8원이 순식간에 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이 얼마나 윤석열 탄핵 선고를 기다려왔는지 어떤 판결을 바라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습니다. 행여나 윤석열이 복귀할 경우 주가 폭락, 환율 급등은 어제 발생한 사건의 반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당연히 복수에 나서겠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헌법과 법률이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 될 테니 당연히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재차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파명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해서 성장 가도에 들어서는 유일한 해결책의 출발입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헌법의 법리에 따라서만 판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판결 내용은 당연히 파면입니다. 탄핵이 경제다. 경제는 민주당입니다.